프로토는 일반 매장의 꿈이라고 하세요. 이거를 영원히 못하는 분도 있으세요. 왜 반오토나 오토를 해야 되느냐? 사장님들의 멘탈이 약하다, 인간이 약해진다, 지속적으로 나가게끔 한다, 그게 오토화예요. 절대적인 수치로 매달 300만 원에 만드는 거죠. 10만 원에서 20만 원 월급에서 주세요. 더 했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직원들 나갑니다. 사장님 원금 회수 됐잖아요. 사장님 일하지 마시고 오토화 이제 시도해보십시오. 10시간 11시간 일하는 걸 하루에 4시간만 일하세요. 그래서 프로토를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매장을 이제 프로토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프로토로 매장을 운영하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프로토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프로토, 반오토, 그 다음에 조리를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프로토는 일반 매장의 꿈이라고 하세요. 프로토를 하기가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한번 돼버리면 쉽지만 이거를 영원히 못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다룰 얘기가 프로토가 1개월, 2개월만 진행시키는 프로토가 아니에요.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프로토는 영구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프로토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사를 지금 한 8년에서 9년 정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프로토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한 3개 매장을 하고 있고 체인점도 지금 거의 한 80개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내봤을 때 저 또한 이제 운영을 했을 때 보통 1년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프로토 해서 하고 1년이요? 아니요. 내가 직접 운영을 할 때 매장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빠르면 6개월부터라도. 왜 1년부터 문제가 일어나느냐?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1년으로 반복이 돼요. 1년, 1년, 1년으로 2023, 2024. 그렇기 때문에 1년을 하면 한 바퀴가 돌았어.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예요. 1년 한 바퀴 돌았는데 이 매출에, 이 원가에, 이 수익률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1년, 1년마다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확한 뚜렷한 매년의 목표치와 이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내가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멘탈이 지쳐버려요.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왜냐? 사람이 1년간의 피로도를 모른 채로 흘러가면 하면서 버티는데 이제 1년을 대략적인 걸 알고 한다는 것은 못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출이 많고 수익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이 몸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멘탈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개인 사업자는 점주님이 곧 매장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멘탈과 의도가 그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면 매너리즘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오토화, 내가 진행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흐르는 구조를 잡아서 시작해야 돼요. 그 대신 수익률이 빠지죠. 내가 일하면 300에서 400을 더 버는데 이제 내가 빠졌을 때는 그 300에서 400을 채워넣어 주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처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2인분을 하죠. 근데 남을 뽑으면 1인분 또는 1인분도 못할 경우도 있죠. 자기의 기준에. 그렇죠. 그러면 이 1인분을 시스템적으로 1 또는 1.5인분 정도를 하게끔 시스템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내가 처음 장사를 할 때 어때요? 실수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프로토나 반오토를 들어가는 건 그 친구가 다시 사장님의 원초적인 처음 시작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실수는 자기가 감당하니까 어떻게든 돌아가죠. 근데 다른 애들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몇 건이 발생하면 못 믿는 거예요. 질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다시 실수가 안 일어나게끔 시스템화시키는 작업이 프로토다. 그리고 300에서 400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매출 증대시키거나 원가율 하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할 거고 지금 방금 설명한 건 왜 반오토나 오토를 해야 되느냐. 사장님들의 멘탈이 약하다. 인간이 약해진다. 1년 아무리 강한 애들이라도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은 조리 또는 매장 관리만 하는데 사장님들은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매장 관리, 조리, 인원 체크, 이제 수익화, 세무 뭐 이런 것들 다른 큰 문제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포화 상태에서 다시 그 포화를 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프로토나 반오토가 들어가면 내 피로도를 일부분만 떼주면서 조리 자동화 또는 운영 일부분을 떼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피로도를 분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대신 이 친구는 내가 지금 1년간 겪었던 피로도를 다 받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잘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프로토와 반오토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의 피로도를 이 친구에게 분업했기 때문에 나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점. 보통 이래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인원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매출을 더 못 올리죠. 근데 이제 프로토, 반오토 하면 다른 사람이 조리 부분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 내가 조리를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것 이꼬르 나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건 머리로만 생각을 하지 올리고 싶지 않아. 근데 반오토 프로토라는 거는 매출을 올리는데 나의 피로도가 배제돼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리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를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점장 및 매장 할 일들
시스템 잡기 연습. 이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장님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일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배워버렸어요. 이거 해라, 상추 없네, 상추 해라, 그 다음 빵 넣어라, 고기 더 준비해라. 즉각적으로 이제 되죠.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하루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문서화시키고 그것들을 인원으로 인해서 A, B, C, A, B, A, B, C, A, B, C, D 4명이면 해서 각 할 일들을 다 쪼개요. 그래서 배정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출근을 하면 그냥 적혀져 있는 데만 다 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돌발적인 일이 많아지면 피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규칙화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럼 숙련도가 늘어난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딱 정해진 일만 체크를 하니까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할 일들을 시스템 잡는 거, 매장에 뭐 불 켜고 음악 켜고 소스 채워놓고 재료 준비하고 하는 거를 하루에 영업시간이 10시부터 9시면 10시 반부터 2시는 조리만 한다. 그 조리 안에도 섹터를 나눠서 A, B, C로 한다. 그 다음에 재료는 2시부터 5시 반에 준비를 하면 2시부터 5시 반은 재료에 대한 A, B, C를 나눈다. 그 다음에 저녁은 마감 준비할 때 청소도 들어가겠죠. 그 내 타임을 인원을 상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A, B, C로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매뉴얼을 잡고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A야, 그리고 너는 B야, 너는 C야 해서 그거만 하게 만들고 그 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면 오래 일합니다. 더. 그리고 사장님도 오히려 더 관리가 좋고. 근데 A, B, C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직원들한테 말을 걸거나 시키는 일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 A, B, A, B, C 그 안에 있는 할 일들을 더 채워넣으세요. 피로도가 계산돼야 되겠죠. A, B, A, B, C, A, B, C, D가 똑같은 피로도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은 왜 이게 안 돼 있지? 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고 직원들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 수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관리자와 유대관계.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소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인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시스템이 확실히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대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한 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핵심 관리자 유대관계는 그냥 말 잘 듣고 뭐 챙겨주고 이게 아닙니다. 이 만들어온 시스템을 잘 따라주고 그 시스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관리 시스템으로 잘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2명부터 시작해요. 2명부터. 2명은 사실 내가 관리자가 되면서 내 스스로를 더 관리를 하고 한 명한테 분개하고 나도 또한 A, B 중에 A가 들어가는 거야. A, B, C부터 이제 정상으로 들어가고 아르바이트가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A, B, C, D 나뉘고 A가 할 일, B가 할 일, C가 할 일, D가 할 일 100% 중에 25%씩 다 주는 겁니다. 할 일을 분배시키세요. 네네. 그리고 A가 뭐 여기서 15% 일만 주고 여기서 5%씩 줘요. 30%씩. 그러면 얘도 관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요렇게 토탈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사장님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달마다. 알겠죠? 네. 이 시스템은 AB부터 시작입니다. 즉 2,500만 원 매출부터 해요. 아, 최소 2,500원 돼야지. 그렇죠. 네. 2,500만 원이 되면 30일로 나뉘면 80만 원. 80만 원이면 보통 2명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뽑든 1.5를 가든. 그렇기 때문에 핵심 관리자가 유대관계 또 친해야 됩니다. 소기업일수록. 근데 친하다는 게 형 동생을 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은 이렇다.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따라주는 친구 필요합니다. 2번은. 자, 이 두 가지는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는 프로툴을 해서 내 몸만 편해지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빠진 수익률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사장님들 영업하는데 매출이 1년 365일 다 똑같을까요? 분기별로 다르죠. 그죠? 네. 매출을 상승시켜줘야 된다. 즉 판매적으로. 이거는 마케팅 기술.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면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음식이 뭔가 잘못됐나? 조금 덜 따뜻하게 됐냐? 재료가 바뀌었냐? 막 이제 고민하게 돼. 매출이 떨어지면 내가 만든 음식이 잘못되었느냐? 근데 이거는 고민해도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전체 점검할 때 하시고 사람이 살면서 구매를 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뭐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놔두는 시간, 그 다음에 외식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대기업이 월급을 지급하는 거에 따라서도 그 분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를 일단은 파악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마케팅, 매출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을 때는 마케팅 비용을 넣지 않습니다. 인원 대비. 근데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유튜브 광고 체크를 합니다. 전부 다. 잘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빠져 있는지, 돈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건지 그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효율 안 나오는 것들은 효율이 잘 나오게 바꾸고 돈이 빠져 있는 건 다시 돈을 충전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맞춰요. 그거 맞춰놓으면 다시 매출이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행위가 들어가요. 내가 가게에 없어도 손님을 잡아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오토가 더 쉬워져요. 장기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케팅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하시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6가지를 진행을 시켜서 내가 조리가 안 들어가면 손님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데리고 오면 사장이 잘 분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속도와 맛을 지속적으로 나가게끔 한다. 그게 오토화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떨어져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번째, 매출 절대적 수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일을 해서 원금 회수가 끝났다. 투자 비용이 다 회수가 됐다. 네.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때가 보통 저희 매장 같은 거 10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그때
힘들어서 팔래 들어가는 거죠. 왜냐? 내 몸이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 원금 회수 됐잖아요. 사장님, 일하지 마시고 오토화 이제 시도해 보십시오. 반오토 하더라도 좋습니다. 10시간, 11시간 일하는 걸 하루에 4시간만 일하세요. 그리고 수익률 줄이세요. 내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장님, 1,000만 원 버시죠? 지금 힘드시죠? 사장님, 지금 일해서 1,000만 원 하실래요? 일 안 하고 꼬박꼬박 500만 원 받으실래요? 1년 지난 사장님들은 매달 그냥 500만 원 꼬박꼬박 꼽히는 게 좋아요. 근데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해도 1,000만 원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익화를 먼저 알아야 돼. 뭐 한 달에 300만 원만 꼬박꼬박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은 매출 3,000이야. 그럼 정규직 2명 집어넣고 알바 1명 집어넣고 시스템 계속 적용시켜서 가지고 절대적인 수치로 매달 300만 원의 투자 상품을 만드는 거죠. 매출이 높을수록 투자 상품이 높아지는 거예요. 3,000만 원에서 완전 프로토에서 안정적인 300만 원을 들고 갈 수 있고 6,000만 원이면 최소 800만 원씩 꼽히는 가격을 만들면 해피잖아, 해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일하는 거 하면서의 수익률을 내려놔야 돼. 오토화라는 거는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고정적인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계속 꾸준히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정 수익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3번으로 떨어질 때마다 집어넣어준다. 그리고 집어넣어주는 거는 1번, 2번으로 계속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제가 인건비 세팅 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보세요. 하루 1 매출 기준 60만 원당 한 명, 50만 원당 한 명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잡히면 이 직원도 성장해요. 처음에 지금 40만 원에 한 명당 할 수 있는 수치가 5, 60만 원당 한 명이 돼버려요. 그럼 60만 원당 한 명 하시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월급에 더 주세요. 더 했잖아요. 더 수익화를 시켜주면 분배해줘야지 사장이. 그거 다 먹으면 직원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조금 해주면 또 그 위치에서 또 하고 그리고 매출이 또 커지면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또 줄어들어. 직원이 또 들어가니까 붕괴되니까. 그러면 이 직원은 수익은 그대로 또 높아지는데 밑에 애들이 오면 편해지고 자기가 관리할 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더 오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4가지가 형성돼야 되고 순서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이 작업은. 그래야 안정적으로 도입이 돼요. 근데 그 6개월 어떻게 하느냐.